이제 협주곡 246페이지입니다. 협주곡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장르예요. 왜냐하면 바로크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콘체르토, 콘체르토란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콘체르타토 양식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협력한다 혹은 대비된다 라는 말도 되고요. 모노디 양식과 함께 바로크 양식의 주류를 이루는 양식이죠. 그 연원을 보자면 콘체르타토 양식은 성악곡에서, 즉 르네상스 후기의 후기 마드리갈, 몬테베르디 후기 마드리갈, 그리고 베네치아 악파의 모테트에서 성악과 기악의 대비에서 온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악음악 양식이 기악음악에 적용되어서 처음 나타난 것이 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협주곡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협주곡이라는 장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특징을 보여주느냐 하면은요. 첫째로 콘체르타토를 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죠. 콘체르타토 대비, 악장 간의 대비, 말하자면 악장 간의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간의 빠르기 성격의 대비. 그런데 이거는 뭐 소나타나 모음곡에서도 기본 원칙이기도 했지만 바로 이거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의 대비. 예를 들면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 20명 정도의 악기가 연주할 때 폴테 피아노 같은 음량 대비도 일어나겠고, 또 독특한 악기 간의 음색의 대비, 관악기와 현악기의 대비, 이런 걸 원칙으로 삼는 점이죠. 이 점은 협주곡만의 고유한 바로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체르타토 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는 악기의 관용적 어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악기 특유의 관용적 어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바로크적인 특징을 보여줘요. 관용적 어법이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이 바로크 때 특히 바이올린을 비롯한 현악기들이 발달했다 했죠. 이 바이올린은 성악에 비하면 훨씬 넓은 음역을 재빨리 빠른 음표들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죠. 큰 아르페지오라든지 아주 빠른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현악기면 현악기, 관악기면 관악기만이 할 수 있는 악구들을 쓴 것, 이것을 관용적 어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과 발걸음을 같이 한다 이거죠, 콘체르토가. 세 번째로는 계속저음이 또 나오죠. 계속저음을 바탕으로 한 화성적 짜임새를 보여준다. 또 이에 기출, 호모포닉한 화성적 짜임새, 호모포닉한 이건 뭐죠? 화성이 장단조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 결과 또 전조도 일어나고요. 조성의 변화 같은 것. 계속점, 화성적 짜임새, 장단조 체계, 전조. 다 물고 물리는 말들인데, 이런 것들이 협주곡의 구성, 협주곡의 형식, 각 악장의 형식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바로크적인 특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콘체르토가. 또 네 번째로는 짧은 악장 무브먼트, 여러 악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소나타나 모음곡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협주곡은 바로크적인 특징을 나타내므로 이 협주곡이야말로 바로크 음악의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소나타나 모음곡, 또 후가도 그렇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일본에서 말한 대비,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의 대비, 음색과 음량의 대비, 이건 협주곡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재에 바로크 협주곡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 합주 협주곡, 콘체르토 그로소, 그 다음 페이지에 독주 협주곡, 솔로 콘체르토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독주 협주곡은 여러분들이 현재 대부분 협주곡으로 이해하는 솔로 협주곡, 마찬가지로 솔로 악기와 함께 리피에노가 연주합니다. 리피에노 무슨 말이에요? 처음 나온 말이죠. 2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리피에노는 가득 찬, 영어로 말하면 arrived 할 수가 있죠. 가득 찬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득 찼다. 말하자면 큰 그룹. 쉽게 이해하게 여러분들이 얘기 말하자면 오늘 오케스트라. 물론 이 당시에는 훨씬 작은 규모, 실내악 규모의 그러니까 보다 큰 악기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독주 협주곡은 잘 알고 있는데 합주 협주곡 이게 뭐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콘체르토 그로소. 근데 바로크 시대에는 솔로 콘체르토보다는 합주 협주곡이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협주곡이라고 하면은 그로소라는 말은 크다, 많다. 그러니까 솔로에 비하면은 큰 규모의 협주곡이란 말이겠죠. 왜 큰 규모가 되냐면은 오케스트라가 큰 규모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리피에노는 같아요. 리피에노는 같은데 이 독주 악기가 한 개의 악기가 아니고 여러 악기, 보통 2개 내지 5개의 악기로 이루어졌어요. 같은 종류의 악기일 수도 있고 또 대조적인 악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콘체르티노라고 불리었어요. 콘체르토 안에 콘체르티노, 작은 콘체르토라는 뜻이겠죠. 콘체르티노와 리피에노가 연주하는 것을 콘체르토 그로소, 합주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요. 콘체르토 그로소는 콘체르티노와 리피에노가, 독주 콘체르토는 솔로 악기와 리피에노가 연주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현대는 이제 협주곡에서 보통 솔로와 뚜띠 이렇게 나뉘죠.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면 솔로는 쉬고 있죠. 근데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솔로와 리피에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연주했어요. 반주 부분에서도 같이 연주했어요. 그래서 반주 부분에서 같이 연주할 때, 합세에서 연주할 때 이를 뚜띠라고 불렀어요. 모두라는 뜻이죠. 연주 방식 면에서 고전 이후의 합주곡과 다른 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보면은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합주 협주곡. 교재에서는 합주 협주곡의 감상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현재 이제 많이 연주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합주 협주곡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연주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래서 한 악장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상 246페이지에 보면은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알칸젤로 코렐리도 나오죠. 소나타에서 나왔던 작곡가이죠. 코렐리의 콘체르토 그로소 D장조 작품 6의 4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악기들이 연주하는가? 콘체르티노와 리피에노가 연주해요. 콘체르티노는 2개의 바이올린, 2개의 독주악기와 첼로라고 되어 있는데 첼로는 독주 역할이 아니고 콘티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오 소나타 텍스처이죠. 2개의 독주악기와 바소 콘티노. 이게 콘체르토티노이고요. 독주악기군. 리피에노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여러 악기들, 그리고 바소 콘티누어. 여기서는 이제 한 2명씩 각
파트별로 2명씩 있고 바소 콘티누어도 합시코드, 첼로, 베이스 그리고 테르보라는 바로크 시대 악기까지 기타같이 생긴 큰 기타같이 생긴 그런 악기도 합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의 대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곡 구성을 보면은 4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소나타 구성과 비슷한데요. 보니까 1악장은 아주 짧은 아다지오, 서주 역할을 하는 몇 마디에 불과한 느린 부분에 이어서 알레그로, 빠른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2악장은 아주 느린 아다지오, 3악장은 아주 빠른 비아체, 4악장은 빠른 알레그로와 코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시 느림과 빠름의 대비로 이루어져요. 작은 악기군 콘체르티노와 큰 악기군 리피에노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는 1악장 첫 페이지 악보를 잠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콘체르티노는 이렇게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론 첼로로 되어 있지만은 거의 바소 콘티누오 여기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는 물론 이거 뚝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바소 콘티누오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콘체르토 구스라고 써 있지만은 바이올린 1, 2, 비올라, 바소 콘티누오 이렇게 피아노가 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느린 합주로 시작하죠. 이게 이제 뚜띠라고 볼 수가 있고 4마디에 불과하네요. 그리고 바로 알레그로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빠른 16분음표의 아주 기하적인 음형이죠. 독주악기로 시작하는데 곧바로 여기서 이제 모방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또 모방이 되고 여기서도 짧은 음형들이 모방 이렇게 모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고받고 이 부분도 뚜띠라고 볼 수가 있고 뚜띠로 진행되는 거죠. 이 부분 콘체르티노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콘체르토들이 비교적 어렵고 빠른 악기를 연주하는 데 비해서 리피에노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서 잠깐씩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반주에 해당하는 화성적 악구를 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주 역할. 네. 그래서 1악장은 반복되는 이 부분 형식이에요. A 반복, B 부분 반복. 네, 이제 1악장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서 어떻게 대비가 일어나는지 주의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동영상을 봤지만은 맨 왼쪽에 있던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 주자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패시지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열심히 연주하고 이제 첼리스트도 동조하고 있고, 반면에 뒤에 서 있던 주자분들은 이렇게 반주 형태의 반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솔로 주자와 리피에노가 같이 연주하는 것을 합주협주곡의 한 예로 봤습니다.